2025년 5월 전국 모든 은행이 동시에 특정 계좌의 입출금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갑자기 통장이 묶이고 월급도 못 받고 심지어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카드를 긁어도 결제 불가라는 창피한 상황을 겪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혹시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적 있으신가요? 5,000원이나 만원처럼 크지 않은 금액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뭐지? 하고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명절에 자녀나 손주가 용돈을 넣어줬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 작은 금액이 여러분이 통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카드도 못 쓰게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신종 사기, 통장 동결 사기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스팸 문자나 전화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정말 치밀하고 황당한 수법이죠. 지금부터 이 사기의 작동 원리부터 대처법까지 알려드릴게요. 60대 이상 분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기이니 필수 시청하셔야 합니다. 통장 동결 사기란 무엇일까요? 이 사기의 이름은 통장기 수법 또는 조금 더 무섭게 말하자면 통장 동결 사기라고 부릅니다. 작동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데요. 우선 범죄자들이 여러분 통장에 먼저 소액을 입금합니다. 3,000원, 5,000원, 만원 같은 크지 않은 금액이죠. 여러분은 이 알 수 없는 입금에 뭐지? 어디서 온 돈이지? 하고 의아해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범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송금했어요. 빨리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범죄자가 이미 은행이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놓았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라고요.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은 즉시 그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갑자기 돈을 받아야 할 곳이 있는데도 돈 입금을 받지 못하고 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심지어 새 계좌를 만들려고 해도 보이스피싱 의심자로 등록되어 금융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갑자기 금융 시스템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평화롭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 사람이 음식값을 안 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은 경찰서에 가서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사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지급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의 돈이 범죄자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좋은 취지의 제도였죠. 하지만 범죄자들은 이 제도를 역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를 장난으로 울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제도에 따라 계좌를 동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5세 김정숙 어르신은 평범한 오전을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계좌에 5,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은행 알림이 왔습니다. 몇 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정숙 고객님 맞으십니까? 저는 국민은행 금융보안팀 박민수 대리입니다. 고객님 계좌에 의심스러운 입금이 확인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이 돈이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 연루 의심으로 곧 동결될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오신 분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사기꾼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면 계좌 동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낸 안전계좌로 귀하의 예금을 임시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텔레비전에서 보이스 피싱주의 광고를 많이 보셨음에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3천만 원의 퇴직금과 적금이 모두 날아가 버린 거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 전국적으로 3천 명이 넘습니다. 피해액은 무려 8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 연령층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세 박영수 어르신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직 교사였던 박 어르신은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사기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은행에 가시면 이미 범죄에 연루된 계좌로 취급되어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에 이웃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웃의 만류로 사기를 면하셨습니다. 사기꾼들은 여러분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계좌 동결, 자금 세탁 방지법,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계좌, 연루 같은 말들로 여러분을 당황시키고 두렵게 만들죠. 놀랍게도 여러분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같은 기본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 신뢰를 줍니다. 또한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1시간 내에 계좌가 동결됩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만 이 방법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같은 말로 급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침착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0세의 이미경 어르신의 경우 사기꾼들은 은행, 대기 음악까지 틀어놓고 여러 담당자를 바꿔가며 통화했습니다. 가짜 경찰관까지 등장시켜 현재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미경 어르신은 4천만 원을 송금했고 이미경 절반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악용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공권력이나 금융기관에 대해 갖는 신뢰는 매우 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유 중 하나죠. 이런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입니다. 모든 갑작스러운 금융 관련 연락, 특히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연락은 일단 의심하세요. 진짜 은행이나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일단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으세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해당 은행이나 기관의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이런 사기의 기본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을 당황시키고 두렵게 만들어 급하게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용인에 사시는 67세의 이진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 어르신은 퇴직 후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통장에 8,000원이 입금되었고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잘못 보냈으니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금융사기로 신고하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에는 당황하셨지만 의심이 들어 은행에 문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범죄자는 이미 은행에 허위 신고를 한 상태였고 결국 어르신의 통장은 동결되었습니다. 연금이 그 통장으로 입금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2달 동안이나 받지 못하는 큰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부산의 70세 강영희 어르신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통장에 10,000원이 입금된 후 어르신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라며 허위 신고를 했고 강 어르신은 은행에서 범죄 의심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러 갔을 때도 금융거래 제한자로 등록되어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죠. 이처럼 통장 동결 사기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금융생활 전체를 마비시키는 무서운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질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입금이 있으면 절대로 돈을 돌려보내지 마세요. 갑자기 통장에 소액이 입금되고 누군가 돈 돌려줘라고 연락해 오더라도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이런 경우 100의 99는 사기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 여러분을 낚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미끼를 물지 마세요. 둘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꼭 캡처하거나 녹음해 두세요. 입금 내역도 스크린샷으로 찍어두면 좋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나중에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마치 법정에서의 알리바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즉시 해당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세요. 수상한 입금을 발견하면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제 통장에 의심스러운 입금이 있었고 누군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라고 알리세요.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대응이 통장 동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69세 박명자 어르신은 이런 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으셨습니다. 통장에 7,000원이 입금되자마자 은행에 문의하셨고 은행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다며 주의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돈을 돌려달라는 문자가 왔지만 어르신은 무시하셨고 덕분에 어떤 피해도 입지 않으셨죠. 넷째,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은행 앱에는 의심 거래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해두면 수상한 입출금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가능한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만약 이미 통장이 동결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즉시 은행을 방문해 계좌 동결 해제 신청을 하세요. 사기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사기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부분의 억울한 경우는 해결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최영수 어르신의 경우 통장이 동결된 후 열흘간 큰 불편을 겪으셨지만 은행과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신 끝에 계좌 동결을 해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은행 직원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사기범들은 여러분이 당황해서 급하게 결정을 내리길 바라지만 주변의 조언을 듣는 순간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장 동결 사기가 노년층을 주로 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범죄자들은 노년층이 디지털 금융 거래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은행을 매우 신뢰한다는 점을 노립니다. 또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당황하고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사기의 수법을 알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셨습니다. 지식이 바로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마치 백신이 우리 몸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듯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재산을 사기꾼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강조하자면 여러분의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는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정당한 금융거래에서는 결코 여러분에게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한 후 행동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주변에 이런 사기 시도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누구나 이런 사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를 도와드리세요. 지금까지 통장 동결 사기의 실체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기로부터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 동결 사기는 정말 교묘하고 무서운 수법입니다. 소액을 입금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안감을 조성한 뒤 여러분의 통장을 마비시켜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만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통장은 절대 뚫리지 않는 안전한 금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심입니다. 모르는 돈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리고 누군가 그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했을 때 일단 의심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직접 은행에 문의하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로 급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한 사기입니다. 둘째, 증거 수집을 잊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는 모두 기록해 두세요.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지금이라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어 두셔도 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셋째, 신속하게 공식 기관에 신고하세요.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은행과 경찰에 연락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은행이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의 장미숙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장 어르신은 통장에 12,000원이 입금된 후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사기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바로 전화를 끊고 은행에 연락하셨습니다. 은행은 즉시 조치를 취했고 결국 어르신의 통장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보와 지식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치 예방접종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듯이 이런 정보가 여러분의 재산을 사기꾼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기꾼들은 종종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이상한 일이 없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미 이런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마세요. 이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함께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신고를 도와드리세요. 또한 금융사기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통장 동결 사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존재합니다. 기본 원칙은 항상 같습니다. 의심하고 서두르지 말고 공식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죠. 몇 가지 추가적인 예방책을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주 거래 통장과 별도로 작은 금액만 유지하는 통장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이나 자주 사용하는 결제에는 이 별도의 통장을 사용하고 주요 자산은 다른 통장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다음으로 정기적으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래가 있다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세요. 작은 이상 징후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금융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공유는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정희 어르신은 매주 일요일마다 딸과 통화하면서 일주일간의 금융 활동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덕분에 의심스러운 입금이 있었을 때 즉시 딸에게 알릴 수 있었고 함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장 동결 사기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통장은 절대 뚫리지 않는 금고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모님, 자녀, 친구들에게도 이 사기 수법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똑똑해질수록 범죄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질 테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이 항상 안전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